자, 그러면 힘에 들어가 보지요.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중력, 전자기력, 강한 핵력, 약한 핵력, 요 네 가지밖에 없죠. 그런데 우리가 마찰력, 점성력, 탄성력 이런 단어들도 쓰지요.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그 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, 특히 공학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아보죠. 우리가 공학 문제에서 마찰력, 점성력, 탄성력 이런 것들을 정의해서 쓰는 이유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의하죠. 사실은 문제를 풀 때 그 미지수보다 사실은 조건식이 적어지죠. 그래서 전번에 마찰력 설명할 때 이렇게 한 점에 힘이 하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찰계수가 얼마로 정해지면 그 힘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. 이렇게 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 변이 주어졌고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한 변과 그 다음에 그 변과 이루는 각도가 주어지니까 삼각형이 구성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보면 여기서 마찰력은 결국은 힘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. 문제를 풀 때는. 자, 그 다음에 점성력, 탄성력 이렇게도 있는데 이때 점성력은 뮤라고 여기 점도로 그 점성력을 나타내고 탄성력은 스프링 상수 또는 영계수로 그 탄성력을 표현을 하지요. 그런데 우리 이제 전번에 요 마찰력 얘기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이 마찰력은 어떻게 특정 지어지는 그런 게 아니죠. 중요한 게 그 관리하는 힘이 이제 마찰력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력, 전자기력, 강력, 양력 이런 힘들은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그 정밀하죠. 거의 오차가 없는 이제 거의 정확한 그런 값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이 마찰력이라든지 점성력, 탄성력은 굉장히 오차가 클 수 있죠.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다룰 때 오차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.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 이제 성형 해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메쉬도 만들고 이런 점도에 관한 그 수식도 쓰고 그 다음에 변형 계산하려면 이렇게 탄성력에 관한 수식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디서 그 오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오차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야지 이제 해석 정밀도도 점점 올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정밀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일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안전율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잘 알아두지요. 우리가 근원적인 힘하고 우리가 정의해서 쓰는 힘들 이런 힘들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때 마찰계수, 점도, 탄성계수, 영계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오차가 클 수 있다. 이런 거를 좀 알고 접근하기로 하지요. 그 다음에 요 마찰력 관리에 대해서 전번에 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죠.
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사출금형에서 언더컷 기구 중에서 이제 경사코어가 있는데, 경사코어는 사실 뭐 새로운 것 같지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, 이렇게 프리바디를 그려보면 여기 발력이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고,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하고, 이쪽에서 힘 F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, 이게 사실은 만약에 요 점이 여기 와서 있다 그러면 슬라이드하고 같지요. 왜냐하면 요 R2 얘가 없어질 거고 바닥에서 남는 힘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,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경사코어는 슬라이드하고 같아지는 거죠. 지금 슬라이드하고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서 발력이 두 군데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. 여기 R1, R2에서 발생했으니까, 그럼 다시 얘기해서 변수가 하나 늘어난 거죠. 슬라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슬라이드에서는 요 바닥에 발력하고 마찰력하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, 지금은 요 R2가 추가로 더 생겼죠. 추가로 더 생겼으니까 그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. 그때 이제 조건이 우리 지난번에 보존 법칙에서 그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이렇게 어느 점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려면 R 크로스 F가 0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경사코어도 얘가 회전을 안 하기 위해서는,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, 여기서 회전을 안 하는 상태, 정지해 있는 상태는 사실은 정속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정속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그 조건이 이렇게 회전을 안 하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점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안 하니까 여기서 LE가 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선 R이죠. R이고 LE 곱하기 R1 한 게 바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R 크로스 F니까, 또 요쪽도 LS 플러스 LE가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R이 될 거고, R2, 그래서 R2 곱하기 LS 플러스 LE는 R 크로스 F죠, 얘도. 그래서 결국은 그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여기에 적용한 거죠.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으니까, 지금 미지수가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풀리는데,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이제 결론적으로 요 수식을 얻을 수 있죠. 요 수식을 얻을 수 있는데,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, 여기서 이 경우는, 이 위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, 요 밑에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. 밑에 경우 보면 실제로 작동하는 각도는 여기 세타인데, 여기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더 얘가 작동할 때 유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돼 있죠.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경우에 마찰력이
오히려 그 작동에 유리한 경우가 되는 거죠. 요 밑에 경우 같으면은.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와서 보면 바로 요 경우인데, 이 경우에 이렇게 그 마찰력이 작동에 유리하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사실 마찰력을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. 마찰력을 요 부분에서는 고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때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서 요 파이를 전부 여기 세타 마이너스 파이를 그냥 세타로 고쳐서 써야죠. 여기도 세타가 되겠고 여기도 탄젠트 그냥 세타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야지 이제 이 점에서만 마찰력을 고려 안 한 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, 요거는 이제 좀 이제 까다로운데, 그러면 언제부터 마찰력을 고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. 지금 이 경우는 그 마찰력을 고려해야지 이 작동에 불리한데, 지금 이 경우는 마찰력을 고려하면 작동에 유리해지고,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마찰력을 고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을 경우는 요 세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각도가 있을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마찰력을 고려해야지 작동하는데 더 가혹한 조건이 되니까 고려해야 되는데, 지금 이 경우는 요 세타가 이렇게 작아지면은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할 테니까 오히려 마찰력을 고려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시점 이상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이제 마찰력을 고려하지 말아야지 요 작동하는데 더 가혹한 조건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뭐 라프하게 그려보면 뭐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그 결과 하중이 이제 다시 얘기해서 F가 한 요만큼 올 때까지는 마찰력을 고려하는 게 요 기구에 대해서 가혹한 조건이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마찰력을 고려 안 하면 이 경우하고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요때부터는 이 위에 지금 이 경우부터는 마찰력을 고려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. 그거는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그 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, 이렇게 동영상으로는 수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지요. 자, 일단 요거 뭐 중간에 살짝 옆으로 새는 바람에 시간이 좀 꽤 됐는데, 요 정도에서 한번 끊고 계속 하기로 하지요.